예, 안녕하세요. 사회평일클럽의 이유관입니다. 오늘은 요새 상속증여 문제 중에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사망 시 법인의 운영 제한 및 상속 시 지분 변경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상속인이 비농업인일 경우 아니면 비어업인일 경우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조건에 이 조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조합인 5인 이상을 유지하는 법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어야 되는 거라. 지금 농업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에 의하면 농업인, 어업인 및 농업 생산자 단체 또는 어업 생산자 단체 중 정관에 정하는 자인 조합원 5인 이상으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정관에 정하는 자에 이게 그 농업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이 가입할 수 있는 거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어 성인 조건, 민법사의 성인 조건, 여러 조건들이 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이 일반적인 그 회사 법인의 주주가 되는 거고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거에 관계돼서 매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태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농업경영 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서 다음의 경우에 6개월 이상의 시정명령을 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조건 중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합원이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그게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3개월 연장해서라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3에 해상명령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그 중에 다음의 경우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회사 법인에 대해서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라 실제적으로 이 5인 이상을 유지하는 게 엄청난 조건이라 이 조건이 사실 상속증여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조합원 사망 시, 그러니까 5인 이상 유지 조건에 따른 조합원 충원의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의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대부분이 조합원 5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만 맞추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게 100명, 200명이 되는 일반 조합원에는 조합원 한 명이 사망했다 해서 별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 이 경우 조합원 사망 시 조합원의 상속인이 비농업인인 경우 및 기존에 원래 이 조합원을 맞추기 위해서 원래는 투자를 안 했는데 차명으로 조합원을 설립해 저기 만들어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상속인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걸 거부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5인 이상 조합원을 위해서 새로운 조합원을 구해야 법적 법인을 유지하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유지할 건지 아니면 어, 어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대 출자자인 조합원이 사망 시가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상속 및 법인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물론 일반 회사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들이 상속인이 그 회사를 운영하기 싫다 이렇게 한 거죠. 영농조합법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상속인이 농업인 자격, 어업인 자격을 갖추는 것에 대한 거부가 있거나 또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을 자기가 상속받아서 운영하는 걸 거부할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걸 어떻게 지분을 어떻게 변경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속인이 영어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을 상속받고자 하나 농업인 자격, 그다음에 어업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최대 출자자이지만 권리 행사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속인 중 동일한 지분을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일부는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조합원이 되고 일부는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으로 준조합원이 되는 경우에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권리 차이에 따른 권리 불균등이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리 불균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준조합원의 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계획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농업인,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준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는데 이게 농업인, 어업인이 아닌 자가 상속받을 때도 똑같다는 걸 조합원이 아니고 준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우 총회에서 준조합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긴다 이런 거죠. 조합원이 아닌 준조합원 자격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 문제인데 뒤에 실사례로 지분 변경에 따른 걸 분석도 해보겠는데 일반적인 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말이나 영어조합법인의 90% 지분을 가지고 이거 A씨예요.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표조합원의 지분을 상속인이 비농업인, 비어업인으로 조합원이 아닌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상속받는 경우 10%의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타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의결 시 전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들이 법인 운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상속인 중 동일 지분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인 중 농업인, 어업인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조합원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비농업인, 비어업인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은 총회 의결권이 없어서 법인 운영의 권리 행사에 불균등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래서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조합원 90% 출자 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 사례인데요. 피상속인이 90% 지분을 갖고 있고 타인 조합원 1, 2, 3, 4가 2.5%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조합원이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을 비농업인인 자녀 1, 2, 3가 30%씩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총회 의결권은 이 비농업인인 상속인한테 빵 프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2.5%씩 갖고 있는 분들의 지분권이, 의결권이 25% 늘어나고요. 실질적으로 이 4명에 의해서 전체적인 의결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상속인 중 한 명은, 자녀 한 명은 농업인이에요. 그래서 조합원으로 상속을 받았고요. 비농업인 2, 3은 준조합원으로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농업인인 상속인은 의결권이 있고요. 비농업인 2명한테는 의결권이 없어서 실제 의결권을 보면 농업인 자녀가 75표 의결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나머지 6.25%씩 다른 조합원들이 생산을 하면서 실제로 전결권이 농업인 자녀 한 명한테 쏠리도록 돼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증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요 경우 이 상속인은 이 상속인이 다 비농업인일 경우에는 결국은 이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원 한 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거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차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상속 측면에서 봤을 때 영농조합법인이 물론 앞에 영농조합법인이 나중에 뭐 배당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상속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법인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가압승계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냐 하는 거죠. 뭐 근본적인 문제예요. 상속인정 가압승계의 후계자를 미리 지정해서 그 사람이 농업인, 어업인 자격을 먼저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농 후계자가 되거나 또는 영어 후계자가 돼서 지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300평 이상의 농지 상속 또는 및 취득해서 농업 활동에 종사하거나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농수산물 가공, 판매, 수출 등의 업무에 상속 전 1년 전부터 종사해서 농업인 자격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이 이걸 취득하기 싫다. 그러면 이 법인을
사실상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넘기지 않고 농업인이 안 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보면 농업회사나 어업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상속재산을 구분해서 원래 법인 영농조합법인 아니면 영어조합법인의 지분을 상속받는 사람은 농업인이 상속을 받고 나머지 자산은 비농업인이 상속을 받도록 해서 상속 분쟁 시 최소 유류분 이상을 구분 상속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단 증여를 시행해서 서로 간의 분쟁을 없애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라는 거죠. 아까 일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면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그다음에 영어조합법인을 어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라는 거죠. 상속증여 관점에서 비농업인인 자녀 또는 손자 등에 의해 의결권 있는 법인의 지분을 사전 증여 또는 상속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2차적으로 농업회사, 어업회사 법인을 만든 후 그걸 다시 일반 회사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아까 얘기했처럼 뭐냐면 조합원 자격이 민법상 성인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인에게 지분증여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에는 근데 미성년자 손자녀에게도 증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의결권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거. 영농조합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을 변경 후 대표의 90% 지분을 상속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했을 때 비농업인인 자녀 1, 2, 3가 그 30%씩 지분을 갖고 상속을 받더라도 의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타 조합원한테 모든 권리가 넘어가는 형태가 돼서 사실상은 이 회사가 내가 대표 조합원이 열심히 만드는 회사를 실질적인 권리를 타인한테 넘기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를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농업회사 변경으로 한 후에 1, 2, 3가 대표조합원, 대표이사의 지분을 30%씩 증여를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하면 이분들의 30% 의결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0% 의결권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뭐냐면 농업회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비농업인인 자녀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상속을 주주권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런데 그 농업회사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10%의 농업인 조건이 필요해서 어 물론 이분들이 그냥 있다 그러면 10%가 돼요. 별도로 충원하지 않지만 이분 중에 한 명이 10%만 해간 지분만 농업인 자격만 유지한다면 영농조합법을 한 명을 온전히 충원해야 되는데 10% 지분만 만드는 형태로 해서 그런 주주 충원에 대한 부담이 농업회사법인이 오히려 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사망 시 법인 운영의 제약 및 상속 시 지분 변경 문제, 그다음에 상속인이 비농업인일 경우에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 법인으로 변경하거나 영어조합법인을 어업회사 변경하는 하는 거에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